이런 하락세가 완연한 장에서 어디로 어떻게 얼마나 튈지 예측하기가 힘든 장에서도 개중에 상승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코인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차트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 코인입니다. 손익비가 얼마나 좋은 코인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락 추세선을 따라서 움직이다가 BT에 힘이 붙으면서 이 하락 추세선을 뚫어버린다면 그땐 걷잡을 수도 없을 만큼 큰 상승이 따라와 줄 가능성도 함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인일보의 도시킴 인사드립니다. 5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암호화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가격은 업비트 기준 원화로 약 3,940만원대, 달러로는 아직 3만 달러에 채 미치지 못하는 29,900달러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 2위의 이더리움은 267만원대, 시가총액 3위의 리플은 562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시간 오전 9시를 조금 넘은 시간이라 업데이트가 되면서 알트코인들도 조금씩 붉은색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한 비트코인에 따라 큰 하락을 한 모습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도 바로 저번 주만 하더라도 3만 달러를 조금씩 상회하다가 가끔만 2만 달러대를 찍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주는 3만 달러를 넘기는 모습을 좀처럼 보기가 힘듭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스러운 건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을 더욱 보여주진 않고 그래도 3만 달러 부근에서 횡보를 이어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월과만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한 가격이긴 하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이 불장의 초입기에 들어섰다고 해석하는 분석가들과 더욱 본격적인 하락장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단 암호화폐 시장뿐 아니라 모든 상위 구조의 시장이 많은 악재 요소들 사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럴 때엔 확신이 없다면 무리하게 매수에 들어가서 손해를 보기보단 우선은 관망하고 어느 쪽으로든 방향성이 더욱 확실해졌을 때 그때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안전한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하락세가 완연한 장에서 어디로 어떻게 얼마나 튈지 예측하기가 힘든 장에서도 개중에 상승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코인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차트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 솔라나 코인입니다. 솔라나 코인은 이번 비트의 하락과 마찬가지로 큰 하락을 하며 5월 내내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번 주 말부터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횡보세를 이대로 이어갈지 아니면 하락 추세를 완전히 깨버릴지 아직은 확실히 결정이 나지 않은 듯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솔라나 코인을 찝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볼 때 솔라나의 하락 추세선을 대략 이런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며칠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만 아직은 하락 추세선을 완전히 돌파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21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하락 추세선을 계속해서 상승하여 돌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하락에 의한 되돌림으로 혹은 기술적 반등으로라도 이 하락 추세선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락 추세를 완전히 깨지는 못하더라도 이 하락 추세선까지만 올라와주고 다시 저항을 받고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하락 추세선까지만 근처까지만 와준다고 해도 보시는 가격대에서 알 수 있듯이 벌써 손익비가 얼마나 좋은 코인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락 추세선을 따라서 움직이다가 BT에 힘이 붙으면서 이 하락 추세선을 뚫어버린다면 그땐 걷잡을 수도 없을 만큼 큰 상승이 따라와 줄 가능성도 함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코인 시장을 함부로 예측하려 든다거나 단순히 차트만 보고서 진입한다면 매 분, 매 시마다 변동하는 시장의 특성에 의해 좋은 타점에 들어갔더라도 익절을 하기가 단언컨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앞에 안전하고 현명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투자를 위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선 영상 하단의 링크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 저희 코인일보를 사칭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저희 코인일보를 검색하신 후 가장 위부터 밑에까지 단 3개의 채팅방만이 저희 진짜 코인일보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암호화폐 브리핑 희망적인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T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의 4번째 대불장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이 하락한 현재까지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몇 개월쯤은 횡보세를 더 이어가다가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장했습니다. 많은 팔로워를 가진 동시에 나름의 유명세를 타고 있는 분석가가 이렇게까지 확신에 찬 분석을 내놓고 있으니 추후에도 그의 분석을 지켜보며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로 보수를 받는 국내 로펌이 처음으로 생겨났습니다. 법무법인 선백은 실제로 지난 9일 원화 880만 원 상당의 보수를 암호화폐로 받았다고 합니다. 나아가 선백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인 명의의 지갑을 개설하는 등 암호화폐를 보수로 받기 위한 준비를 마친 만큼 앞으로도 암호화폐를 보수 수령 방식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인 명의로 받은 암호화폐는 현금화가 어렵고 큰 시장 변동성 때문에 법인세 납부 기준 등도 모호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선백은 이러한 숙제들을 차차 해결해 나가겠다며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브라질 증권거래소 B3가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내 비트코인 선물 거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B3의 최고 경영자는 자산 토큰화, 암호화폐 서비스, 장외 거래 및 유동성 센터 등과 관련된 기회를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연준의 전 의장인 벤 버냉키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화폐 대체 수단으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불편하고 실용적이지도 못해서 이를 화폐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과 함께 가격이 매일 변동할 수도 있다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원하는 한 비트코인은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뉴스로 암호화폐 거래소 FTX를 창업한 샘 뱅크먼도 비트코인이 지급결제 네트워크로서 미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뱅크먼 CEO는 비트코인은 환경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꼽아 그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지급결제 네트워크로서 즉 화폐로서는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유럽에서는 암호화폐가 최소한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 기준을 따라야 한다며 이런 작업 증명 방식을 채택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들을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뱅크먼은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통용돼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보다는 금과 유사하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그 미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맞는 말이지만 암호화폐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비트코인의 실사용 용도에 대해선 이미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당연한 사실마저도 부정적인 인식을 담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지는 것 자체가 최근 크게 하락해서 그 어두운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인 동시에 그러한 시선을 만들어가려는 움직임으로 즉 암호화폐 시장의 존속 가능 여부에 대한 악재 요소로서 파악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공식 통화로 채택한 엘살바도르의 40여 개국의 대표들이 비트코인 채택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진다고 합니다. 참석 예정 기관으로는 파라과이, 우간다, 앙골라, 파키스탄 등의 중앙은행과 케냐, 코스타리카 등의 금융규제 당국 등이 포함됐습니다. 개발도상국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선진국들과 대출기관들로부터 고립됐다고 느끼는 국가들의 재정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는 조치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판테라 캐피탈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판테라 캐피탈의 파트너는 2018년 크립토 겨울과 지금은 상당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면에서 다르다고 주장하며 현재는 기관 투자자들이 지지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에 이어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시장 상황을 암울하게 바라보기보단 오히려 매수 기회로 바라보고 있다며 시장이 차차 불장으로 들어설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얹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고점을 찍기 전에 낮은 가격에 거래량이 축소되는 시기도 분명히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의 암호화폐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코인일보의 도시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